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이 발발한 지 7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4.3 진상규명의 역사는 한 단계 진전했지만 평생을 사회적 편견과 상처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 앞을 조용히 응시하는 올해 78의 김순녀 할머니.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은 할머니는 불편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갑니다. 정부의 첫 4.3 희생자 국가 보상금을 받게 되는 자리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4살 생일날 어머니의 등에 엎인 상태에서 느닷없이 날아든 군경의 총탄으로 받은 상처는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2살이 되어서야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장애를 가진 삶은 평생 편견 속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트라우마가 그냥 맨날 꿈에 상상나요. 걷는 거, 애들 걷는 걸 보면. 뒤에서만 쩔룩발이 햄스나지만 앞이 사서. 국가가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4.3 생존 희생자와 후유장애인 등은 300명. 연말까지 1000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4.3 영령들에게 첫 보상금 지급 소식을 고하고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습니다. 오늘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4.3 희생자 모든 분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생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려진 평생의 한을 회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디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 날. 70여 년 편견과 상처를 견디며 그저 평범한 삶이 그리웠다는 김순녀 할머니의 외침은 화해와 상생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돈 주는 것도 너무 반갑지만서도 이제라도 완벽하게 평범하게 해준다면 돈 필요 없어요. 나는 한번 예쁜 신 신어보게.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JDC가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토지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에서 첫 정상화 지원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8년째 사업이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이후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JDC가 토지주를 상대로 건물 등이 생기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유익비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심해지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귀포시가 처음 마련한 정상화 지원협의회. JDC는 사업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해 대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기반 시설도 많이 이제 공사가 돼 있고 그 단지를 이제 공공에서나 이제 사업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저희 정상화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전현직 도의원과 지역 주민 등 위원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JDC가 토지주에 대한 보상 가격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한 뒤 사업 재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만히 잘 돼서 이게 토지주들이 그간의 아픔도 해소하고 또 지역에도 좀 건전한 발전,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토지주들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토지주 39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일부는 시설물 철거 소송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은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JDC에서 협상안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못한다고 보면.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변해버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 모든 시설을 지하화한 뒤에도 악취 민원이 여전해 또다시 시설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주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의왕과 광명시 지역 등의 하수를 처리하는 박달 하수처리장. 넓은 축구장과 테니스장,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물론 산책로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되면서 상부에는 주민들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도 생기고 산책로도 생기고 아주 그냥 주민들한테는 최고죠.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뒤에도 해마다 1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2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자 이곳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냄새 나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냐 해가지고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라고 악취 비슷하게 났는데. 결국 안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주민들과 TF팀을 꾸리고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추가로 악취 저감 사업에 나섰습니다. 하수 처리장에 기존에 설치됐던 탈취기는 21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올해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비롯한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기 4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 악취를 배출시키는 통합 배출구의 높이를 추가로 10m 올리고 배출구 안에 송풍기 4대도 설치해 인근 지역에 악취가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더 높이 통합 배출구가 건설이 되어지면 훨씬 악취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악취 저감 시설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법적 기준에 맞춰 악취 저감 시설을 갖췄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박달 하수 처리장의 사례는 제주 지역에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고의 신비를 담은 청정 환경 속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제주 바다는 다이빙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제주 바닷속의 아름다운 비경을 수중 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한 다이버들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합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쌀쌀한데요. 가을볕이 들면서 금세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고요.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7도에서 12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밤에는 붉은 보름달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밤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이면서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 붉게 보이는 개기월식이 나타납니다.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약 85분 동안 붉은 달이 떠 있겠습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천왕성이 달 뒤로 숨었다가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퇴근길 달 장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함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성판악은 8도, 북부와 동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19도, 성판악은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제주에 가을비가 오겠고요. 비가 온 뒤에는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의 대형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무더기로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수리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과 연북로와 연삼로 추가 연장 등 10개 사업은 반려되거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와 저상버스 도입 등 9개 사업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건축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15층 높이의 아파트 782세대를 짓는 건축계획을 심의한 결과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외부 공간 검토와 옥상 조경계획 50% 이상 상향, 단지 주출입구 혼잡 개선책 제시 등의 보완을 요구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할인 판매 행사가 제주 시민 복지타운 광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내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겹살과 목살 3kg 2,000세트를 시중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1인당 2세트만 구입할 수 있으며 우유와 치즈 등 가공품도 할인 판매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210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해 벌금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어선은 그젯밤 11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03km 해상에서 입주력 통보를 하지 않고 삼치 등 어류 1.7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와 서귀포 등 4개 지점의 평균 강수량은 19.6mm로 평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21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10월 연속 무강수 일수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7일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수험생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공서 등의 수능 당일 출근 시간 조정과 시험장 주변 소음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는 시험장 20곳에서 수험생 6,756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